네, 안녕하세요. 스타터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창업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님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십니다. 메시지하우스의 이중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한 23년 차이고요. PR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소셜미디어, 블로그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홍보 방식은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 좀 집중이었다면 한 10몇 년 전부터 자신의 미디어 아니면 기업만의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서비스로 개발을 해서 제공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메시지하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메시지하우스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네네. 소개를. 저는 메시지하우스가 두 번째 설립한 회사고요. 첫 번째 회사는 소셜링크라는 회사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이나 브랜드가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컨텐츠 마케팅으로 하는 그걸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PR 회사의 이제 멤버들을 한 12명 데리고 입사를 해서 한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부사장, 수석 부사장, 대표까지 했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메시지하우스는 제가 이제 PR 활동이나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베이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징 전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징이거든요. 메시지의 핵심 모음 세트, 그걸 포지셔닝을 잘 하기 위한 전략,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많이 듣기도 하고, 네네네. 여태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해를 되게 명확하게 하고 네. 있는데, 네.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모든 비즈니스 키워드,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는 무엇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업팀의 히스토리가 뭐 어떤 마인드가 어떤 기술이 차별화됐다는 게 구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창업가 본인을 비롯해서 멤버들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면 고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차별화 포인트들을 잡아서 메시지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뭐 요약된 문장이나 가치 전달 수단들, 강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투자사들을 만나거나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나 소구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차원을 도와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메시징의 핵심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전, 미션, 가치, 그리고 기술의 차별성,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가장 빨리 이해했으면 하는 혜택들, 그 혜택들 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밸류, 그걸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가치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태그라인, 슬로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라도 회사에 대한 소개 문구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매번 바뀌면 안 되거든요. 초기 기업이나 아이템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아이템이 바뀌는 경우나 피보팅이 되는 경우에는 이 메시지하우스를 또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극초기 기업은 메시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동업자나 아니면은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걸 비전, 미션, 뭐 서비스, 기능, 혜택, 가치 뭐 이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서비스를 피봇하면 메시지가 확 바뀌어야죠. 근데 비전하고 미션은 동일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거고,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사항을 해결하거나, 이건 동일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막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메시지하우스에 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 네.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징을 잡는 거를 저는 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그 논의하는 과정들이 워크숍이든 미팅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누가 다른 외부에서 FAQ 차원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객들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기존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자. 그런 것들을 해서 시장 반응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자면, 메시지를 구조화시키고 팀 차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메시지를 고도화해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트레이닝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가 원 오브 댐이거든요. 어떤 아이템이든 경쟁자들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크한 밸류를 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면 경쟁사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겹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서비스 브랜드의 차별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있어야지만 고객들은 우리를 인지를 하죠.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되게 손꼽히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비즈니스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메시지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창업 과정, 성장 과정에 있었던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장을 거듭하는 건 창업가 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명확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이든이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는 잘 이런 거에 대한 니즈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쪽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이든이 이런 부분만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술자리에서 매번 약식 미디어 트레이닝, 대변인 훈련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메시지 개발 역량이 좋아지고 제이든만의 경험을 쌓게 되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 보면 꽤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24살, 5살의 나이에 창업가로서 이제 대표님을 처음 뵙고 그러면서 저희가 관계를 15년 정도를 이어오면서 대표님한테 어떻게 보면 무료로 트레이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메시지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가 되게 정돈이 안 되어 있던 사람이고 좀 되게 날것이었는데 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주 그 나이 때는 누구나 그래요. 제이든은 그 나이 때에 저보다 나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나이 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한 지 7, 8개월 이렇게 네.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PR 회사에서도 수석 부사장을 했고 대표까지 네. 했죠, 마지막에. 대표님까지 하셨고 굉장히 좀 높은 연봉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글로벌 PR 회사가 글로벌 차원으로 보면 전체 2위? 1위 회사도 6년 있었어요. 1위 회사인 에델만 그리고 2위 회사인 웨버샌드윅을 거쳐서 지금 창업을 하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다가 이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업의 구성원이 일정 수준으로 많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비즈니스 리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임원의 역할이 많은 부분 내부 이슈 관리나 고객 이슈 관리인데 이게 사람 관리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관리의 노하우는 쌓이죠. 근데 이게 내가 내 브랜드를 걸고 무언가를 할 때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역량에서는 대단히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대단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50대에 40대만큼 그런 열정과 그 주제로 할 수 있느냐? 동년배들은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중하고자 메시징, 포지셔닝 이런 키워드를 하는 게 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익히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찾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대표로서의 해왔던 건 그 시대에 필요했으니까 한 거고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내 고객들에게 지금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저의 고객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보람이 있는 거죠. 네. 기존에 갖지 못했던 부분들. 고객의 성격이 달라져서.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신 거 후회 안 하십니까? 사람인지라 후회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미래에 포커스된 마인드셋을 갖고자 할 때는 후회할 사항은 아니에요. 후회는 하지만 후회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지금보다 나아졌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타터 제이든에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 혹은 스타트업 예비 창업가 분들이 많으신데 메시지하우스의 제품을 한번 팔아줄 수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자동화가 돼 있으면 대단히 쉽게 링크만 딱 보내드리고 살펴보세요 하면 될 텐데 제 서비스가 아직은 트레이닝, 코칭, 컨설팅 중심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해야지 그것에 대한 전략을 짜거나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브랜드들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할 때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액션을 해야 돼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재료가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스토리인 거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이제 기업의 규모, 서비스의 영역, 제품 수 이것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업력이 있다. 그러면은 언론 활동이나 기사 내용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규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외부적 환경을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스터디를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웹사이트 좀 분석해야 되고 경쟁사 내용들 봐야 되고 경쟁사랑 차별화가 되려면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반영해서 워크샵 시간을 한 6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외부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비전, 미션, 밸류 이런 것도 내부적인 용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드는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그 워크샵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마이닝을 좀 해야 돼요. 그걸 해서 리포트로 나오는. 그래서 한 2, 3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2, 3주 동안 요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미팅은 몇 번 정도를? 미팅은 이니셜 미팅 그리고 워크샵 전에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두 번째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하고 워크샵 한 다음에 결과 관련된 보고 미팅 이런 것.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미팅 과정을. 그게 이제 단기로 끝났을 때 그렇고 간혹 이제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물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콘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론관계 PR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이제 자문 계약을 맞아서 만나기도 하죠. 제가 첫 번째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고객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메시지하우스의 기능적인 부분들로 워크샵도 진행을 했고 이것들로 저희가 가진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시장 진입 전략과 메시징들을 정리하면서 차별화 전략들을 내세우고 거기서 잡아주신 그런 키워드들이 되게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도 납득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조금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가다 보면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솔루션의 기능적인 부분들의 타겟팅이 변하기도 한다거나 시장이 변하기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정돈된 느낌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기업 관계에서도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많은 거예요. 특히 좀 B2B 측면에 강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PR이 Public Relations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PR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해관계자 관리를 해요. 그래서 Good Relationship은 Good Communication을 통해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관계 PR을 해요. 우리 회사의 스토리를 피칭하거든요. 기자들한테. 네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지면에 반영이 되는 게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액션을 하고 그게 잘 됐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명성이 생긴다고 하죠. 브랜딩은 이제 제품이나 기업이나 이쪽을 얘기할 때 많이 쓰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장수 기업으로 갈 때는 명성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코퍼레 PR, 기업 PR 이런 쪽은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 인식관리 차원에서 PR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 스타벅스나 몇 개 기업들은 PR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도 명성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IPO를 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이게 IPO 단계까지 가는 기업들 보면 프리-IPO 단계에서 이제 그때서야 막 보도자료 배포하고 여러 가지 MOU나 이런 좀 액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 사업의 성과나 방향이라기보다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상장을 위한 세트들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 가도를 그리면서부터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성관리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상장을 한다는 건 락스타가 정식으로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목받아야 되는 포인트 스토리라인이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좀 롱런하는 브랜드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관계 구축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마케터블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중심이라면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직원, 협력사, 언론 이렇게 있다가 이게 IPO가 되면 투자
투자자도 들어오고 더욱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이 관계관리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